아침에 눈 뜨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모음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민입니다. 뭘 먹을까,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과식하게 되지요. 그런데 조선시대 가장 오래 산 임금 83년을 사신 영조 임금의 밥상에는 늘 빠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조 임금의 장수 비결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병원에 가보면 대기실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병들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두 가지씩은 약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옛날보다 먹을 것도 많고 의학도 발달했는데 왜 병은 더 많아졌을까요?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 정보에 민감해집니다. 텔레비전에서 이게 좋다고 하면 사 먹고 저게 좋다고 하면 또 사 먹습니다. 건강식품, 영양제, 한약 이것저것 드시느라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도 건강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뭘 먹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비싼 약을 먹어야 할까요?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할 분은 조선의 제21대 임금 영조입니다. 혹시 드라마 이산이나 옷소매, 붉은 끝동을 보셨나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바로 그 임금입니다. 영조 임금은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사셨습니다. 83세까지 사셨고 임금 자리에만 52년을 계셨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던 시절에 83세까지 사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조 임금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다는 점입니다. 그냥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임금의 일을 끝까지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80이 넘어서도 새벽에 일어나 정사를 돌보시고 백성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6세였습니다. 세종대왕도 54세, 정조도 4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의원이 돌봤는데도 일찍 돌아가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영조 임금을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영조 임금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늘 천대를 받았습니다. 형인 경종이 임금이 되었을 때도 영조는 늘 의심을 받았습니다. 왕위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 말입니다.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영조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절제였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과하지 않게 늘 조심하며 사는 법을 익힌 것입니다. 47살에 임금이 되신 후 영조는 자신만의 건강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소식입니다. 적게 먹는다는 뜻이지요. 영조 임금의 수라상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임금의 밥상이라고 하면 산의 진미가 가득할 것 같지만 영조의 밥상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첫째, 고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상에는 당연히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온갖 고기 요리들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고기는 기름지고 무겁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기 반찬을 물리셨습니다. 대신 채소와 나물을 즐겨 드셨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기운을 내시려면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집스럽게 거부하셨습니다. 백성들도 고기를 못 먹고 사는데 내가 어찌 매일 고기를 먹겠는가. 둘째, 술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술을 즐겼습니다.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것이 풍류였지요. 임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회가 있을 때는 술을 드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술을 극도로 절제하셨습니다.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한다. 임금이 술에 취하면 나라를 그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술잔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하들과 술자리가 있어도 영조는 한두 잔만 드시고 그쳤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과음하지 말라고 늘 당부하셨습니다. 셋째, 기름진 음식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음식은 기름지고 달콤했습니다. 기름에 지지고 꿀에 재우고 갖은 양념으로 맛을 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수라상은 달랐습니다. 음식은 담백해야 한다. 기름지면 속이 더부룩하고 달면 이가 상한다. 영조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영조의 밥상에는 찌개나 국도 간이 싱겁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물도 기름 없이 데쳐서 올렸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치고는 정말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넷째, 양이 적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조는 늘 배를 8활만 채우셨습니다. 배가 부르면 졸리고 졸리면 일을 못한다. 늘 조금 부족한 듯이 먹어야 정신이 맑다. 신하들이 전하, 더 드십시오라고 권해도 영조는 절대 배부르게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그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영조의 절제된 식생활에 대한 일화는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이 영조의 건강을 걱정해서 특별히 보신탕을 올렸습니다. 당시 보신탕은 기운을 돋우는 최고의 음식으로 여겨졌지요. 그런데 영조는 한술 떠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개고기인가? 개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짐승인데 어찌 이를 잡아먹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더 이상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신하들이 당황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전하, 개가 아니라 양고기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모르고 먹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라상에 특별한 생선 요리가 올라왔습니다. 먼 바다에서 잡은 귀한 생선이었습니다. 영조는 물으셨습니다. 이 생선이 얼마나 귀한가? 내관이 대답했습니다. 매우 귀합니다. 저 멀리 남해에서 급히 가져온 것이옵니다. 그러자 영조는 젓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내 한 입 먹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했겠는가. 이런 음식은 올리지 마라.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것으로 소박하게 차려라. 가장 유명한 일화는 영조가 70살이 넘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영조가 신하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경들은 나를 보고 늙었다고 생각하는가? 신하들이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자 영조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70이 넘었지만 아직도 활을 쏠 수 있고 말을 탈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이 다 소식의 덕이다. 그리고는 실제로 활을 들고 관역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감탄하자 영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몸이 무거워진다. 적게 먹으면 몸이 가볍다. 몸이 가벼우면 오래 산다.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영조 임금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식다남 적게 먹으면 아들을 많이 낳는다는 뜻이 아니라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영조는 이 원칙을 평생 지키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 먹는 것을 조심하면 병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조는 80살이 넘어서도 직접 밭을 일구셨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말렸습니다. 전하, 어찌 천자의 몸으로 직접 농사일을 하십니까? 영조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농사인데 임금이 농사를 모르면 어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 실제로 영조는 궁궐 안에 작은 밭을 만들어 직접 곡식을 심고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영조는 밥상에서 기름기를 뺐을 뿐만 아니라 삶의 거품도 뺐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철저한 루틴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셨고 밤 10시면 주무셨습니다. 낮잠도 정해진 시간에 짧게 주무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매일 궁궐 안을 산책하셨고 활쏘기도 즐기셨습니다. 80이 넘어서도 활을 쏘셨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리 바쁜 정무 중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했고 규칙적으로 산책을 했으며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밤에는 잠자리에 들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영조는 자신의 몸을 의사보다 더 잘 아는 환자였습니다. 본인이 의학 서적을 탐독해서 신하들과 의학 토론을 벌일 정도였으니까요. 인삼이 몸에 맞는다 싶으면 꾸준히 챙겨 먹었고 그 귀한 인삼을 100근이나 먹었다고 하죠. 소화가 안 될 때는 억지로 먹지 않고 타락죽으로 속을 달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식성은 알아도 자녀의 취향은 알아도 정작 내 몸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고 계시지 않나요? 어디가 아프면 늙어서 그렇지 뭐하고 넘기거나 남들이 좋다는 건강식품을 무작정 따라 먹지는 않으셨나요? 영조는 남이 차려주는 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건강을 챙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자신의 주치의가 되어야 합니다. 거창한 의학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기분이 어떤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한지, 누구를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 나를 관찰하고 나를 돌보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만약 영조 임금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덜 먹고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조 임금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많이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기본이고 간식에 야식에 먹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는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살이 쪘다고 걱정합니다. 제가 83년을 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배를 8알만 채웠습니다. 늘 조금 부족한 듯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고 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특히 저녁은 더 적게 드세요. 밤에 과식하면 잠도 안 오고 속도 더부룩하고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영조 임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매일 고기를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고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라며 약을 먹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는 평생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채소와 나물을 즐겨 먹었습니다. 된장국에 밥 한 그릇, 나물 몇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먹으니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웠습니다. 여러분도 식탁을 바꿔보세요. 고기 반찬 하나 줄이고 채소 반찬 하나 늘려보세요. 기름진 음식 대신 담백한 음식을 드세요. 한 달만 그렇게 먹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영조 임금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사세요. 저는 평생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잤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규칙하게 삽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은 과식합니다. 그러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규칙적으로 사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하세요. 그러면 몸이 리듬을 찾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기운도 생깁니다. 영조 임금의 장수 비결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배를 8팔만 채우세요. 영조 임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식하지 않는 것. 이것만 지켜도 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릇에 담긴 음식은 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기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병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평소 먹던 양의 80%만 드세요. 밥그릇도 작은 것으로 바꾸세요. 반찬도 한 가지씩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허전할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2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줄이세요. 저녁은 아침, 점심보다 더 적게 드세요. 밤에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을 적게 먹으면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아침도 개운합니다. 둘째,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세요. 영조 임금은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채소와 나물을 즐겨 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식탁을 바꿔보세요. 꼭 고기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양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먹던 고기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고기 반찬 대신 나물, 반찬을 하나 더 올려보세요. 그리고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기름에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으세요. 양념을 진하게 하지 말고 담백하게 하세요. 간도 싱겁게 하세요. 처음에는 맛이 없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면 예전에 먹던 음식이 오히려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아침은 된장국에 나물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점심은 생선한 토막과 채소 반찬이면 됩니다. 저녁은 더 간단하게 드세요. 죽이나 국수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영조 임금은 평생 규칙적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규칙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리듬을 찾습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대충 때우지 마세요.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천천히 드세요. 잠자는 시간도 정하세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지 마세요. 핸드폰도 내려놓으세요. 10시면 누우세요. 처음에는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저녁 먹고 소화 겸 산책하세요. 영조 임금처럼 83년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약 먹지 않고 활기차게 사는 것입니다. 영조 임금은 80이 넘어서도 정정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사를 돌보시고 백성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임금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맑으셨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장수 아닐까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약에 의지하지 않고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덜 먹고 담백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사는 것.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옛 선조들이 전하는 지혜 모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엔 탐욕 대신 감사가, 불안 대신 여유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 주세요.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밥상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